교재는 잠깐 29페이지 펴보세요. 그래서 29페이지 피시면 견적서를 만들어 볼 겁니다. 네, 거기에 뭐라고 적혀 계세요? 견적서 만들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견적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일단 교재는 일단은 저것 좀 열게요. 여기 파일 가셔서 그 다음에 열기 가주시고요. 열기 가셔서 그 다음에 찾아보기 가시고요. 찾아보기 가시고 그 다음에 예제 파일 들어가셔서 준비 파일에서 저희 이제 2장입니다. 2장에 보시면 견적서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견적서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2번 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2번 할 거냐면 일단은 교재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빈 거에다가 요거를 직접 저희가 타이핑부터 해서 뭐 해볼 거예요? 만들어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거 가지고 2번 연습할 수 있는 건 2번 연습을 할 겁니다. 일단 교재 30페이지 보시면 학습 다지기라고 있으세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는 거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보시면 이름 정의라고 있으실 거예요. 무슨 정의요? 이름 정의.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 셀 하나하나에 주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주소. 그래서 여기 뭐 저번 시간에 한번 해봤었는데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여기 왼쪽에 여기 이름 상자라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 명칭들이 어떻게 되죠? 바뀌죠. 화면 꺼져 있나요? 깜빡하고 안 켰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 칸을 누를 때마다 여기 왼쪽에 요게 이름 상자예요. 무슨 상자요? 이름 상자. 이름 상자의 명칭이 어떻게 되시죠? 바뀌죠. 여기 칸 누를 때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일 때만 바뀌는 거고요. 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이름 정의라고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시냐면 여기 빈 공간에 553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553 553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53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53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53부터 57까지 범위 지정해 보세요. 약간 빗나가도 상관없습니다. 한 3, 4칸 정도 범위 지정을 해 보세요. 그래서 3, 4칸 정도 범위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53라고 되어 있는 곳 있으시죠? 이름 상자. 여기에다가 한글로 시대인이라고 쳐보세요. 거기 교재에 있어요. 30페이지 위에 보시면 무슨 인이라고 있으세요? 시대인 한번 쳐보세요. 시대인이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요 칸이 자동으로 뭐로 설정이 되는 거세요? 시대인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거 어디다 쓰냐고. 어디다 쓰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를 또 범위 지정하고 싶어. 똑같은 데를. 그러면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범위 지정을 다시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왼쪽에 이름 상자 있으시죠? 이름 상자에다가 시대인이라고 치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다른 칸에 눌러져 있어도 여기에다 시대인이라고 치고 엔터 치시면 시대인 범위로 다시 가요. 자동으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요거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자주 쓰는 거고 많이 쓸 때만 하는 거세요. 왜냐면 한 번 쓰고 말 건데 이름으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이름 왜 갖고 있죠? 한 번 불러요? 자주 불러요? 자주 불러죠. 그래서 자주 써먹을 것들은 이렇게 이름화 시켜놓으면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뭐 이름 없다 그래서 못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기능을 모르신다 그래서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능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예, 거기 교재 30페이지 밑에 잘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워야 되니까 지우는 방법은요. 여기 수식 눌러주세요. 수식. 수식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무슨 관리자라고 있으세요? 이름 관리자. 그래서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아까 뭘로 만들었죠? 예, 시대인으로 만들었죠. 시대인 뜨죠? 근데 지우고 싶어. 그러면 여기 뭐라고 있으세요? 예, 삭제 눌러서 지우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한 이야기 30페이지 중가운데에 있어요.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범위 지정을 자주 써. 그러면 그 범위 지정 같은 경우에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면 좀 더 나중에 내가 범위 지정 해 놓은 걸 찾을 때도 어때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이름 정의, 그래서 이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여기에 31페이지 위에 보시면 셀 서식이라고 있거든요. 별표 3개 치세요. 여러분들이 수업 끝날 때까지 친해지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 셀 서식이에요. 그래서 셀 서식하고 친해지셔야 엑셀을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 셀 서식을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안 나올 확률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요 셀 서식하고 좀 친해지셔야 되는데요. 셀 서식 들어가시는 방법은 쉬워요. 내가 원하는 칸에 가셔서 우클릭하세요.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밑에서 한 4번째인가 5번째쯤 보시면 무슨 서식이라고 있으세요? 네, 그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많이 쓸 것 중에 하나가 요 셀 서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엑셀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옵션 이라고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일반이라고 보이세요? 네, 말 그대로 요거는 일반적으로 쓸 때. 그 다음에 숫자 보이세요? 네, 요거 누르면은 숫자로 넣었을 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선택하면은 나중에 마이너스 치면은 무슨 색이 나오는 거예요? 빨간색. 그 다음에 나는 가로로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우리 숫자 쓸 때 대부분 아시겠지만 숫자 3자리마다 못 찍죠? 쉼표 찍죠? 여기 보시면 천단위 구분기호라고 보이세요? 예, 요거 눌러주시면은 3자리마다 못 찍혀요? 예, 쉼표 찍혀요.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이 칸에다가 나는 어떻게 표시를 할 거야 라고 이제 설정하는 곳을 뭐라고 하세요? 셀 서식. 네. 그 다음에 통화. 통화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통화가 뭐죠? 원이죠. 일본은 엔화. 네, 그런 걸 선택하실 때 여기 위에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누르시면은 여기 밑에 달러도 나오고 US 달러도 나오고 밑으로 내리시면 뭐 아제르바이잔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말 그대로 뭘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통화로. 그래서 나는 통화로 보여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뭘로 하시면 돼요? 통화. 그 다음에 회계도 있고 날짜도 있고 시간, 뭐 백분율, 분수, 지수, 텍스트. 여기 잠깐 와보세요. 기타. 기타. 그래서 기타는 말 그대로 거기에 없는 기능들인데요. 여기에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우편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네. 우리 주민등록번호 칠 때 가운데에다 꼭 한번 무슨 표시 해주죠? 다시 표시해주죠. 마이너스 표시. 그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시면은 마이너스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 셀 서식이랑 친해지시면은 내가 이 칸에다가 뭐를 넣을 건데 요렇게 설정을 바꿔 놓으면
편하겠네.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세 자릿수마다 못 찍어요. 우리가 쉼표 찍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쉼표 자동으로 찍으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쉼표는 찍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슨 서식이세요? 셀 서식.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맞춤 눌러주세요. 요거 맞춤은 정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맞출 때 무슨 정렬이에요?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뭐 왼쪽으로도 맞출 수 있고 오른쪽으로 맞출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맞추실 때 사용하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많이 쓸 곳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세요. 일단 교재는 이제 32페이지로 오세요. 요거는 확인 눌러주시고 아니면 취소 누르셔도 지장 없습니다. 확인이나 취소 둘 중에서 하나 눌러주시고 교재는 몇 페이지요? 32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견적서의 수식과 서식 작성하기라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 보시면 10%라고 있으실 거예요. 몇 프로요? 네, 우리 부가세 몇 프로네요 현재? 네, 이거 오를 겁니다. 누가 올릴지 모르겠지만 네. 왜냐면 이거 올리자라는 얘기가 10년도 넘었어요. 네, 예전부터 돈 써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분들이. 근데 맨날 뭐가 부족하대요? 세수가 부족하다라고 얘기 나오면 맨날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부가세 몇 프로예요? 10%. 이거를 올리자 라는 얘기는 벌써 한 몇십 년 된 얘기인데 언젠가는 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름 정의를 할 겁니다. 무슨 정의 할 거예요? 이름 정의. 그래서 무슨 이름으로 할 거냐면요. 여기를 부가세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10% 클릭하시고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가 이름 상자입니다. 여기에다가 무슨 세라고 쳐주세요?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라고 한번 등록을 해보세요. 저희 지금 32페이지 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상자를 해서 무슨 세로 만들래요? 부가세로 만들어라 라고 거기 보시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엔터 쳐주셔야 돼요. 엔터 안 치면은 프로그램 자체에서 인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앞으로 얘의 이름은 뭐예요? 부가세예요. 그래서 내가 부가세를 만나고 싶으면 무슨 세를 치세요? 부가세를 치면은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를 하실 거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공급가액 합계 옆에 빈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쳐주시냐면 저기 합계라고 쳐주세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에다 합계라고 치는 거예요. 여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름 상자 가셔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치시라고요? 합계 치시면 합계가 됩니다. 여기 커서 깜빡깜빡거리죠? 커서가 뜨면 안 돼요. 커서 딴 데 눌렀다 다시 눌러요. 커서 뜨면은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엑셀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 아마 이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할 건데 뭐냐면 우리 그 클릭할 때 보면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커서 생길 때가 있어요. 커서가 생기면 엑셀에서 말씀을 좀 덜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분명히 뭐 누르라 그랬는데 안 눌러지네. 그러면 거의 커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딴 데 눌렀다가 다시 한 번만 누르세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저도 왜 그런지는 알아요. 대부분 수업하시는 분들이 한 8, 90%가 뭐만 누르면 더블 클릭하래. 처음에 대부분 다 그렇게 가르쳐 드려요. 왜냐면 더블 클릭하면 웬만한 거 다 되거든요. 근데 원래 더블 클릭은 커서 만들 때랑 그리고 여기 잠깐 보세요. 이게 100%는 아닌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여기 위에 올려놨을 때 반응 오죠? 이렇게 올려놓으면 반응 와요? 안 와요? 반응 오면 원클릭이에요. 대부분 다. 그 다음에 올려놨는데 반응이 없어. 그런 것들은 대부분 무슨 클릭이에요? 더블 클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실수가 여기 위에 보시면 뭐 수식 데이터 있으시죠?
여기에서 원클릭만 하면 되는데 대부분 무슨 클릭해요? 더블 클릭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메뉴가 없어요. 왜요? 무슨 클릭했으니까? 더블 클릭했으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뭐 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메뉴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저기 위에 서식 눌렀을 때 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습관적으로 더블 클릭이 몸에 배신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 그게 수업하기에 편해서 그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저희 지금 32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몇 페이지까지요? 네, 32페이지. 그 다음에 잘 됐나 안 됐나 좀 보러 갈게요. 여기 합계라고 되어 있거나 여기 이름 상자 옆에 보시면 여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에요. 여기. 요거 버튼 있죠? 요거 누르시면은 두 개가 뜨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뭐하고 뭐요? 부가세랑 합계. 요거 두 개가 뜨면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 33페이지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으세요? 33페이지. 그래서 그걸 눌러서 확인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거기 교재에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한번 해보시냐면 여기에서 무슨 세라고 있으세요? 부가세. 네, 무슨 세요? 부가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로 가야 돼요. 몇 프로로 가야 돼요? 10%. 테스트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게 33페이지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교재 초반에는 그 이름 정의하는 거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수량부터 여기 공급가액까지 이렇게 몇 줄이냐? 한 줄, 두 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줄에 3칸 범위 지정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34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세요? 34페이지. 그 다음에 요 위에 수식 눌러주세요. 수식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있으실 겁니다. 무슨 영역이요? 네, 선택 영역이 범위 지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범위 지정한 거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는 직접 타이핑을 했잖아요. 뭐를 했어요? 타이핑. 근데 타이핑 없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누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뜰 거예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첫 행 있으시죠? 요게 첫 행이에요. 수량하고 단가하고 뭐요? 공급가액.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첫 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첫 행 가지고 이름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보시는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름 상자 있으시죠? 여기에서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수량, 그 다음에 단가, 공급가액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에다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재에다 왜 넣어놨냐면 이렇게 편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죄송한데 좀 바꾸는 것도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이름 상자 단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버튼 누르셔서 단가라고 있을 겁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단가. 저희 지금 34페이지 밑에 하고 있어요. 34페이지 밑에 보시면 뭐를 선택하라고 되어 계세요? 단가를 선택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선택했죠? 단가를 선택을 했습니다. 단가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단가가 범위 지정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설명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다 보면 잘못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는 단가가 아니라 공급가야. 그렇게 다른 명칭으로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명칭 바꾸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범위 지정은 되어 계시죠? 여기 위에 보시면 수식 있으세요. 뭐 있으세요? 수식. 그래서 수식 누르시면 여기 무슨 관리자야? 이름 관리자. 그래서 뭐를 눌러주세요? 이름 관리자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름 관리자를 눌렀더니 여기 보시면 무슨 가액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공급 가액이라고 있을 겁니다. 무슨 가액이요? 공급 가액 클릭하시고 여기 위에 보시면 편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편집은 뭐 할 때 쓰시는 거세요? 고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잘못 넣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잘못하면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되죠. 그래서 고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 편집 누르시면은 여기 공급가액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무슨 가액이요? 공급가액. 그거를 액자만 지우세요. 그래서 공급가로 바꿔주세요. 일단 교재에서 원하시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뭘로 바꾸래요? 공급가로. 그 다음에 다 됐으면 뭐 눌러주세요? 확인. 그러면 아까는 공급가액이었는데 이제 뭘로 바뀌었죠? 공급가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닫기. 일단 지금은 교재에 맞춰서 할게요. 여기 이제 공급가액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가액이요? 공급가액. 그래서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교재에 맞춰서. 그래서 거기 교재 36페이지 보시면 는 칠해요. 여기에다가 여기 공급가액 바로 밑에 칸에다가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는 치세요. 그래서 는 치시고 그 다음에 수량 곱하기 뭐라고 되어 있죠? 단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글로 수량 치세요. 그 다음에 곱하기는 그 별 모양이 곱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그 오른쪽에 보시면 숫자 키패드 있을 거예요. 거기에 구자 위에 보시면 별 모양이 있을 겁니다.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곱하기라고. 그래서 수량 곱하기. 시프트 누르고 그걸로 하셔도 돼요. 시작 어때요? 근데 빨리 치실 거면은 두 옆에 있는 게 빠르게 해요. 55 지우세요. 아니야. 그런 거 누르지 마시고 저거 누르면 돼요. 네, 맞아요. 여기 별 모양처럼 생긴 거 있죠? 얘가 곱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 물건값 구할 때 수량에다가 뭐 곱하죠? 단가 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뭐라고 쳐요? 단가. 근데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무조건 수량 단가라고 친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좀 전에 이름으로 정의했어요, 안 했어요?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는 거는 없습니다. 앞에서 밑작업을 해놔서. 그래서 얘는 수량이고 얘는 단가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수량하고 단가하고 뭐예요? 곱해요. 그러니까 엑셀을 쓰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뭔가 계산을 할 때 원래 수량이 두 개야. 단가가 20만 원이야. 그러면 당연히 40만 원이지만 대부분 계산기나 이런 걸로 계산을 많이 하죠. 근데 엑셀에다가는 수치만 넣어주면 누가 계산을 한다고요? 컴퓨터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거 조금 있다고 이 밑에도 공식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죠. 그래서 똑같을 때에는 몇 번만 구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쓰는 거잖아요. 이런 기능이 없어. 그럼 컴퓨터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계산하는 게 더 빨라. 그렇다면. 근데 일반적으로 내 계산보다 누구 계산이 더 빨라요? 컴퓨터 계산이. 그래서 나머지도 똑같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첫 번째 칸 누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오른쪽 밑에를 채우기 핸들이라 그랬어요. 이거 엑셀 사용하실 때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채우기 핸들 하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누르신 채로 밑으로 쭉 공급가액 합계 전까지만 어디 전까지만요? 합계 전까지만 공급가액 합계 전까지만 마우스 왼쪽 누르신 채로
범위 지정을 하시면은 그 사이의 값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게 37페이지 위에 것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공급가액 합계를 해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무슨 가액 합계요? 공급가액 합계. 요건 그렇게 어려운 함수 아니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썸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썸. 네, 썸이 뭐예요? 합계예요. 뭐예요? 합계. 네, 그래서 썸은 합계다. 그래서 합계를 낼 때 쓰는 함수 중에 하나가 썸 함수예요. 네. 근데 요거 이제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는 치세요. 공급가액 합계 옆에다가 는 치세요. 이거 왜 치냐면은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1 더하기 2는 3이죠. 맞죠? 네, 그런 식으로 는을 위에다 넣어요? 밑에다, 그 앞에다 넣어요? 뒤에다 넣어요? 뒤에다 넣잖아요. 근데 요 엑셀을 할 때, 엑셀을 할 때에는 는을 어디에다 넣으셔야 돼요? 앞에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는이 들어오면은 프로그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얘 계산하려고 하나 보다. 네. 근데 는이 안 들어가 있으면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하는지 뭘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실 때는 뭐를 누르고 시작하세요? 는. 그 다음에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SUM 쳐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엑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해보고 싶다, 뭐 다른 반을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엑셀은 꼭 영타를 쳐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영타가 좀 느리다 그러면은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영타를 조금이라도 연습은 해 놓으셔야 돼요. 전 영타는 딱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200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 아시는 분 영타 800타 쳐요. 근데 한타를 100타 쳐요. 왜냐면 프로그래머거든요. 한글을 안 쳐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머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분들 문서 대빵 못 만들어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어서 한글 다룰 줄도 몰라요. 그냥 타자만 칠 줄 알지.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도 하는 것만 해. 네, 안 하는 건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누구든지 다 자기가 하는 건 잘해요. 그래서 썸 하셨죠? 그 다음에 가로 여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가로를 왜 여냐면 썸은 함수고요. 가로를 열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40만 원부터 16만 원까지 범위 지정하세요. 그럼 거기 프로그램에 공급가라고 뜨긴 뜨는데 그냥 범위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40만 원부터 얼마까지요? 16만 원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면 엑셀에서는 이렇게 엑셀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합치래.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합치래요? 40만 원부터 어디까지? 16만 원까지. 그리고 원래는 마지막 가로 닫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좀 서비스 정신이 좀 투철해서 마지막 가로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엔터 치시면 얘가 알아서 마지막 가로는 넣어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가로가 안 쳐지면 반이 안 가죠. 괜찮아요. 범위 지정하시고. 여기 지금 왜 그러냐면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아, 못 살았어요. 여기 꼭 바로 백스페이스 누르시고 M이에요. M이 아니고. 우리 학교로 가. 학교로 누르시고 M 엔터.
거기부터 밑으로 쭉. 한칸 더. 네. 한번 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방법으로. 여기 지우세요. 여기 246만 2천원 나온 거 있죠? 클릭하시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딜리트 눌러셔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우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저희 연습하려고. 그래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에다 클릭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우측 위에 보시면 시그마라고 있어요. 자동합계. 홈에 있어요. 홈. 여기 홈 누르시면 여기 우측에 자동합계라고 있으실 거예요. 무슨 합계요? 자동합계.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만드신 분이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 여기 합계, 평균, 숫자 계수, 최대값, 최소값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사용하기 편하게 쓰시라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버튼 누르시면은 합계부터 해서 쭉 나오시죠. 저희 지금 뭐 낼 거예요? 네, 합계 누르세요. 그래서 합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범위 지정 되어 있죠? 맞으면 엔터, 틀리면 다시 범위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합계가 좋은 게 뭐냐면 아까는 썸을 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긴 가서 눌러주기만 하면 썸이 자동으로 뭐예요?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는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 위주로 프로그램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이건 많이 쓰니까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들이 어떻게 쓸 수 있죠? 편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들은 다 사용자 편의 위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게 불편하대, 그럼 이거 고쳐주고, 저게 불편하대, 저걸 고쳐주고.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나중 되면은 더 사용자 위주로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만 치시면 돼요? 엔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 요거는 아마 앞으로 많이 안 쓸 건데 왜 안 쓰냐면 저희가 함수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함수가 나는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 커말반 들어가셔서 두통약 한 10개씩 드시면 됩니다. 근데 권장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좀 머리는 조금 아프긴 해요. 근데 엑셀 배우는데 함수는 어딜 가든지 다 배우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한 분 잘 하셨는데 여기 일단 다시 지워주세요. 그래서 저는 커말반 같은 거 할 때 그냥 농담반 진담반으로 어려운 파트 할 때 그 얘기를 해요. 내일 오실 때 두통약 2개씩 들고 오라고. 머리 좀 많이 아플 거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처럼 는 치세요. 그리고 영어로 S만 치세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만드신 분이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영어로 S를 치면 S가 들어가는 모든 함수가 다 떠요. 근데 S만 쳤더니 우리가 원하는 게 안 나오죠. 그러면 sum이니까 S 다음에 뭐죠? U. 그 다음에 U를 쳐보세요. U를 치시면은 아래쪽에 sum이라는 함수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거기에서 더블 클릭 하면 자동으로 가로까지 열어줘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방식의 단점은 뭐냐면 내가 타이핑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자동합계는 우리가 합계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틀릴 일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범위 지정하세요. 범위 지정하시고 마지막에 뭐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엔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써. 그래서 타이핑으로 다 치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처럼 일부만 쳐서 찾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기본적인 거는 자동합계 가시면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합계를 쓰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합계가 아니라 함수를 쓰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가장 마지막 방법을 써요. 왜냐면 시험 준비할 때는 함수를 좀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 방법을 많이 쓰긴 하는데 뭐 저희는 시험 볼 게 아니니까 뭐 좀 두루두루 그냥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도 돼요. 되게 원시적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밑에 칸 있죠? 밑에 칸에서 는 치세요. 이건 했다 지울 거예요. 제일 원시적인데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는 치셨죠? 여기 첫 번째 거 40만 원 보이세요? 클릭하고 더하기. 더하기 그 9 옆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클릭하고 또 더하기.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또 클릭하고 또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마지막 건 누르고 더하기 누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끝났잖아요. 예. 이렇게 해도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예, 다 됐으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원시적인 방법. 하나하나씩 다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해라. 예, 이렇게 해도 정답은 어때요? 똑같아요. 예. 아, 민이 아니고 더하기였어요. 네. ESC 누르시면 다 지워져요. ESC. 다시 눈치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잡으시고 얘 클릭하고 이걸 누르지 말고 이걸 누르세요. 네, 얘는 눈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솔직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식한 방법이기는 한데 나중 되면 다 이렇게 써요. 썸이 뭔지 기억이 안 나. 네. 근데 이런 건 기억할 수 있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더해야 돼. 얘하고 얘하고 빼야 돼. 이건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솔직히 이거예요. 나중 되면. 네. 근데 솔직히 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진 않는데 좀 복잡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렇게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면 복잡한 거 쓰려면은 내 머리가 좀 아파와야 되잖아요. 그거 다 찾아야 되고 쓰는 방법 다 익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거는 지울게요. 그래서 지우실 때는 클릭하시고 뭐야? 딜리트. 그 다음에 이제는 교재 어디로 오시냐면은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저기 38페이지. 38페이지 눌러주시고요. 펴주시고 여기 금액 낼 거예요. 부가세 포함. 그래서 뭐 포함이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금액 계산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는 치세요. 여기 좀 전에 저희가 뭐 냈죠? 합계 냈죠. 그래서 합계 클릭. 그럼 여기 뭐라고 떠요? 네, 합계라고 뜬다는 얘기는 이름 정의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서 뭐라고 나오신다고요? 합계라고 나오시죠.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합계에다가 부가세 더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가로 열고 이거 가로 여는 이유는 곱셈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로 안 열면은 곱셈 먼저 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덧셈 뺄셈 그 사칙 현상 때문에 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합계 눌러주세요. 또 합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가가치세는 몇 프로세요? 네, 10%인데 곱하기 하시고 여기 아까 몇 프로 해놨죠? 네, 10% 해놨죠? 그래서 10% 클릭.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합계는 는 합계에다가 부가가치세를 곱해서 뭐해라? 더해라. 그래서 이 함수를 잘 하시려면 그 엑셀을 잘 하시려면 내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다가 명확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뭐 해주시면 돼요?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근데 계산하거나 이런 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엑셀 만들 때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엑셀이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로 뭐 하세요? 닫으세요. 그 다음에 뭐 치세요? 네, 마지막에는 항상 엔터 치면은 70만 8,200원. 이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뜨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만드신 분이 여기에다가 이미 세팅을 잡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요.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여기 빈칸 눌러 보실래요? 아무데나 빈칸 누르시면 여기 뭐라고 떠요? 네, 일반이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릭했을 때 나오는 칸이 무슨 칸이에요? 일반 칸이에요. 무슨 칸이라고요? 일반 칸.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저희가 여기 있죠? 270만 8,200원 정. 여기는 사용자가 뭐 해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지정이라고 되어 계세요? 사용자 지정. 그래서 하시다 보면은 나 분명히 맞게 했는데 뭔가 결과값이 이상해. 그러면 여기 위에를 보세요. 그럼 대부분 여기 위에가 제 거랑 다를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냐면 여기가 다르면 결과값도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 지정이.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 옆에 칸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는 치시고 는 치시고 여기 선택해 주세요. 아까 얼마였었죠? 278만 있었죠? 그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 다 되셨으면 뭐 누르세요? 마지막엔 엔터 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270만 8천 얼마요? 20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엑셀을 잘하고 엑셀을 이해를 하시려면 내가 여기에다가 이 금액이 왜 들어가는지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아시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해를 하실 거고 어떤 분들 보면 여기에다가 부가세를 왜 더해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어때요?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 가격 낼 때 뭐 포함해서 내죠? 부가세 포함해서 내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야 부가세 포함해서 너 이만큼 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공급가액 있죠. 공급가액은 부가세 별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별도로는 246만 2천 원이고 너가 부가가치세까지 합쳐서 얼마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270만 8,200원을 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0 지정이 안 나온 사람 왜 그런 어떤 거요? 저기 위에 사용자 지정 일반으로 나오는 거죠? 딴 데 눌러서요. 지금 어디 누르셨는데요? 엉뚱한 데 누르시면 엉뚱한 거 떠요. 아니 샤프는 나왔는데 지금 어디 누르셨는데요? 아니 아까 여기 눌러야 뜨죠. 뜨잖아요. 네. 누르는 위치마다 달라요. 학교에서 확인이 안 됐어요. 어떤 게요? 아, 거기요? 그럼 다시만 뜨면 되죠. 거기 클릭. 오타나면 무조건 안 돼요. 여기 클릭. 네. 는 주시고 여기 합계 클릭. 네, 더하기. 가로 열고. 여기 또 합계 누르세요. 그다음에 곱하기. 그다음에 여기 부가세. 아니 누르는 거예요 마우스. 네, 그렇죠. 그리고 부가세 넣을 거예요. 그다음에 바로 닫고. 엔터. 그렇죠? 여기 클릭하시고 는 그냥 누르세요. 그 앞에 칸 클릭하시고 엔터. 그러니까 엑셀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조금이라도 틀리면 오타 하나, 점 하나라도 더 찍으면 그냥 무조건 에러 떠요. 네, 그래서 이거 할 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힘들어 하시냐면 엑셀 그 한글하고 파워포인트는 오타나도 진행이 가능해요. 왜요? 티가 안 나니까. 네, 근데 얘는 그 는치잖아요. 는치는 순간부터 1이라도 틀리면 점이라도 하나 더 찍으면 무조건 에러 뜨고 안 나와 버려요. 그럴 땐 이야기하세요. 봐드릴 테니까. 뭐 저희가 시험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시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초반에는 본인이 틀린 거 안 보여요. 이게 참 희한한데. 근데 제가 그런 거 잘 잡거든요. 근데 정작 저도 제가 틀린 건 잘 못 잡아요. 원래 자기가 틀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든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잘 보여요. 옆에서 보면.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설정하기 요건 진짜 중요해요. 예, 이거는 엑셀을 하실 분들은 무조건 할 줄 아셔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 요거 선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선을 안 그으면은 프린터 했는데 글씨만 나와요. 맞죠? 그래서 꼭 선 그리기. 요거는 실무에서도 진짜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예, 확실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공급자부터 여기 세종대까지 범위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공급자부터 세종대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우클릭 하세요. 일단 교재에다가 교재에 보시면 컨트롤 1로 되어 있는데 예, 그거 말고 우클릭으로 할게요. 하나로 통일할게요. 저희는 예, 이게 단축키인데 셀 서식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많이 쓸게요. 무슨 서식이요? 셀 서식. 셀 서식 누르세요. 셀 서식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테두리 있어요. 그래서 저 셀 서식만 잘 들어가셔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저쪽에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있으세요? 테두리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 실선 있습니다. 무슨 선이라고 있으세요? 실선. 예, 눌러주세요. 저희 많이 쓰죠, 실선은. 실선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냐면은요, 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안쪽이라고 있어요. 무슨 쪽이요? 안쪽. 그래서 안쪽 누르시면은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느 쪽에 선 그려지는 거예요? 안쪽에. 아니면 여기를 보세요. 요게 이제 미리 보기거든요. 미리 보기에 보시면 어느 쪽에 선 그어져 있어요? 안쪽에.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쪽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위쪽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계시지, 이분이? 저거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구나. 여기가 위쪽이에요. 어느 쪽이요? 위쪽. 그래서 위쪽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아래쪽이에요. 어느 쪽이요? 아래쪽. 그래서 여기 아래쪽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확인을 누르시면은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만 뭐 되어 있죠? 선이 안 그어져 있어요. 일부러 이분은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자 만들 때 왼쪽 오른쪽을 뭐 했어요? 안 막았어요. 막으셔도 지장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막는데 요 교재 만드신 분은 안 막는 걸로 만들어 버렸네요. 일단 뭐 교재에 맞춰야 되니까 저희는 안 막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페이지까지 하신 거예요? 39페이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안 막혀 있죠. 왼쪽 오른쪽이. 왜 안 막혀 있어요? 왼쪽 오른쪽 뭐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맞죠? 저희가 아까 안 했죠. 그 다음에 40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요번에는 뭐 하실 거냐면 여기 팔 밑에다가 X 표시 한번 해볼 겁니다. 무슨 표시 하실 거예요? X. 그래서 팔 밑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냐면은요, 이 상태에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컨트롤 1은 단축키예요. 컨트롤 1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로 하실 분들은 우클릭 하시고 여기 칸에서 우클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서식이요? 셀 서식 들어오시고, 셀 서식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테두리인데 지금 저희가 X 표시를 할 거예요. 무슨 표시 할 거라고요? X. 그러면 여기 대각선 있거든요. 여기 양쪽 끝에 대각선을 클릭 해주시면은 지금 제 거 보시는 것처럼 무슨 자가 만들어지세요? X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문서 만들다 보면은 X 표시할 때가 있죠. 예, 그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 표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다 됐으면 마지막에 꼭 무슨 버튼 눌러주세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4시 5분에 그 뒤에 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